얘야, 며느리야. 지금 너희들이 마시고 있는 그 비싼 샴페인 맛은 어떠니? 달콤하니? 내 눈에는 그게 너희들이 핥아먹고 있는 나의 핏물처럼 보여서 말이다. 나 옥자, 이 70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도 잘 알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줄도 모르고 구질구질하게 폐지를 줍고 빈 병을 모으며 살았다. 서울 금싸라기 땅에 건물을 몇 채나 올리면서도 나는 시장통에서 3,000원짜리 시래기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게 아까워 벌벌 떨던 노인이었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니? 언젠가 이 모든 게 내 아들, 내 핏줄에게 돌아갈 보물이라 믿었기에 나는 낡은 옷 한 벌로 10년을 버티며 웃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는 놈은 내가 아끼고 아껴온 그 마음을 노망난 노인의 집착이라 부르더구나. 며느리라는 아이는 내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코를 막으며 어머니, 그 고물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요? 라며 눈을 흘겼지. 그래도 나는 참았다. 내 몸에 밴 종이 냄새가 내 자식의 앞날을 비단길로 깔아줄 미천이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너희들의 욕심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검은 구멍이었더구나. 도박빚에 쫓기고 명품 가방에 눈이 먼 너희들에게 이 어미는 그저 빨리 죽어줘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다는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 혈압약 맛이 이상해지더구나. 평소보다 쓰고 먹고 나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해졌지.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귀에는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정말 내가 미쳐가는 줄 알았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초점 없는 눈동자에 침을 흘리는 영락 없는 미친 노파의 형상이었지. 그날 밤을 기억한다. 너희들이 내 손에 과도를 쥐어주고는 어머니, 저기 벌레가 있어요. 잡으세요. 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를 내가 허공에 칼을 휘두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너희들은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했지. 어머니가 갑자기 미치셔서 자해를 하려 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는 내 집에서 내 자식의 손에 끌려 이 음침한 요양원으로 던져졌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희망 요양원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뒤에는 곰팡이 핀 벽지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침상, 그리고 노인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악마 같은 간병인들 뿐이었다. 이 할망구가 또 밥을 남기네?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젊은 간병인이 내 뺨을 내리칠 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아, 이것이 내가 내 자식에게 준 사랑의 대가인가. 내 아들이 저 괴물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우리 어머니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잘 관리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가루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얘야, 너희가 하나 간과한 게 있단다. 이 어미가 폐지를 줍고 고물을 모으며 밑바닥에서 살아남은 독종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나는 너희가 준 그 독약 같은 정신과 약을 단 한 알도 삼키지 않았다. 혀 밑에 감추었다가 화장실 변기에 버렸고 너희 앞에서는 일부러 침을 흘리며 더 미친 척 연기를 했지. 이 지옥 같은 방 안에서 썩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나는 매일 밤 다짐했다. 너희가 마시는 그 샴페인이 독배가 되어 돌아가게 하겠노라고. 내 손에 박힌 이 굳은 살들이 너희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게 하겠노라고. 매일 밤 간병인이 건네는 그 보라색 알약을 혀 밑에 깊숙이 감춥니다. 씁쓸한 화학약품의 냄새가 입안 가득 퍼지며 구역질을 유발하지만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해벌쭉 웃어 보였지요. 간병인이 문을 잠그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입안에 독약을 뱉어내 낡은 매트리스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미 그곳엔 수십 알의 보라색 증오가 쌓여 있었지요. 이곳 희망요양원의 밤은 비명조차 사치인 곳입니다. 눅눅한 벽지 사이로 기어나오는 곰팡이 냄새, 옆방 노인의 끊이지 않는 밭은 기침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둔탁한 매질 소리가 이 지옥의 자장가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뇌가 녹아내려 진짜 미치광이가 되기를 바랐겠지. 하지만 얘야, 며느리야. 나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해졌다. 너희들이 내 혈압약을 바꿔치기 하며 깔깔대던 그 거실의 공기까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말이다. 낮이면 나는 마당 구석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며 침을 흘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자욱한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줍던 한 남자를 보았지요. 도수가 높은 낡은 안경을 쓰고 때가 찌든 작업복을 입은 채 허리를 숙이고 있던 노인. 이곳의 사람들은 그를 초회 씨라고 부르며 이름 없는 청소부 취급을 했습니다. 간병인들은 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가 바닥을 쓸다가 언뜻 내비친 그 눈빛. 그것은 평생을 밑바닥에서 구른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고 거대한 빌딩 숲을 일궈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예리한 포식자의 눈이었지요.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최 씨가 내 병실 창살 너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안경테를 고쳐 쓰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옥자 씨, 미친 척 연기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 그 보라색 알약 매트리스 밑에 숨기는 거 다 봤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자한, 그러면서도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나를 겁낼 것 없소. 나도 당신과 같은 이유로 이 지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내 이름은 최두식.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건설업계의 거물이라 부르더군. 내 자식 놈들도 당신 자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 요양원의 실소유주가 내 아들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비리를 캐기 위해 직접 기어들어온 거요. 그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단추처럼 생긴 물건 하나를 꺼내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눈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을 때리고 굶긴 저 악마들, 그리고 당신을 이곳에 쳐넣은 그 배은망덕한 핏줄들의 민낯을 이 작은 렌즈에 다 담으세요. 증거가 모이면 내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겠소. 그 작은 카메라를 손에 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나는 다시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매트리스 밑의 약들은 이제 독약이 아니라 너희들을 무너뜨릴 탄환처럼 느껴졌지요. 얘야, 너희들은 지금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비싼 술을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 하지만 잊지 마라. 이 어미는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너희들의 파멸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내일이면 나는 다시 미친 노파의 가면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가슴팍에 달린 저 작은 단추 눈은 너희들의 그 추악한 미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할 것이다. 최 회장과 내가 손을 잡는 날, 너희들의 화려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피눈물 쏟아지는 심판장으로 변하게 될 테니까. 얘야, 며느리야. 지금 너희들의 웃음소리가 이 비 내리는 산속 요양원까지 들리는 것 같구나.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그 고풍스러운 저택. 내 남편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그 집에서 벌이는 잔치는 흥겨우냐. 지금 너희는 수정 발판 같은 샹들리에 아래서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따며 서로의 탐욕을 축하하고 있겠지.
며느리 너는 내가 아까워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이불을 꺼내 손님들에게 자랑하고 내 아들놈은 거드름을 피우며 이 집이 이제 완전히 제 것인 양 떠들고 있겠지. 어머니는 편안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거짓 눈물을 찍어내며 말이다. 하지만 창밖을 보렴. 오늘따라 쏟아지는 이 빗줄기가 마치 내 분노처럼 창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니? 같은 시각 나는 이 썩은 고무 냄새 진동하는 요양원 침상 위에서 마지막 연극을 마쳤단다. 최 회장님이 보내준 검은색 세단이 요양원 뒷문을 소리 없이 지키고 있었지. 나는 평생을 아끼느라 딱 한 번 입어보았던 쪽빛 고운 명주 한복을 꺼내 입었다. 간병인들이 내 몸을 결박할 때 묻혔던 그 추잡한 손자국들을 씻어내고 가장 고귀하고 서슬퍼런 모습으로 단장을 했지.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침을 흘리며 허공을 휘젓던 그 미친 노파가 아니었다. 너희들이 빼앗으려 했던 그 거대한 불을 일구어낸 서늘한 눈매의 옥자였다. 최 회장님이 정장 차림으로 내 앞에 서서 손을 내밀더구나. 옥자씨, 이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저 괴물들의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우리는 빗길을 뚫고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다. 대문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경쾌한 클래식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 너희들은 내 죽음, 사회적 죽음을 팔아 새로운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던 게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어젖혔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웅장했지. 거실 한복판, 내 아들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이 집을 팔고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찰나였다. 나는 폭풍우를 뚫고 들어온 저승사자처럼 그 화려한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집을 누구 마음대로 판다는 개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가로지르자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며느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붉은 와인은 마치 내가 흘린 피처럼 하얀 대리석 바닥을 적셨지. 내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어머니? 어떻게?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뭐라더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더냐? 나는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다. 한복 자락이 바닥을 쓸 때마다 너희들이 쌓아 올린 가짜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구나. 내 아들의 눈을 똑똑히 보았다. 거기엔 혈육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실패한 계획에 대한 공포와 눈앞에 돈이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짐승의 탐욕뿐이었지. 내 가슴 속에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너희가 내 혈압약을 독약으로 바꾼 그 순간, 나를 미친년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끌고 간 그 순간, 내 아내 어머니는 죽었으니까.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배신당한 인간의 처절한 복수심뿐이다. 최 회장님이 내 뒤를 이어 수십 명의 변호사와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오자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너희가 내민 그 가짜 유언장, 그리고 나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조작한 서류들이 내 손안에서 가루가 될 준비를 마쳤단다. 얘야, 며느리야. 이제 정말로 축배를 들 시간이구나. 다만 그 술잔에 담긴 것은 너희의 파멸이라는 독배가 될 것이야. 며느리야, 네가 방금 그랬지? 이 집 명의가 이미 너희에게 넘어왔으니 내가 돌아와 봤자 소용없다고. 그 도끼 어린 눈을 치켜뜨며 비웃었지. 그래. 너희가 서류를 조작해서 인감도장을 훔치고 내 지장을 강제로 찍게 만든 그 가짜 증여 서류 말이다. 하지만 얘야, 너희가 70년 평생을 돈 냄새 맡으며 살아온 이 옥자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나는 너희가 내 혈압약을 바꿔치기 하기 훨씬 전부터 너희의 그 썩은 속내를 다 읽고 있었다. 내 아들이 도박으로 수십억을 날리고 며느리 네가 가짜 명품으로 치장하며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폐지를 줍고 빈병을 빨러 다닌 건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낮은 곳에서 너희를 지켜보며 내 전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단다. 자, 여기 내 손에 든 이 작은 USB를 보렴. 이 안에는 너희가 이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어떻게 요양원에 쳐넣을지, 어떤 약을 먹여서 나를 미치게 만들지 모의하던 그 추악한 대화들이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단다. 최 회장님이 주신 그 작은 단축 카메라가 너희의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아주 고화질로 담아냈지. 그리고 명예? 그래, 서류상으로는 이 집이 너희 것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가 그 가짜 증여 서류를 만들기 정확히 1년 전, 나는 이미 이 집과 내 모든 땅을 노인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선재단에 기부 체납하는 절차를 마쳤단다. 너희가 한 서류 조작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소유권은 재단으로 넘어가 있었고, 나는 그곳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 거주하며, 만약 내가 실종되거나 갑자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재단 측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는 특약 조항을 걸어두었거든. 그러니까 얘야, 너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그 등기부등본은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단다. 이 집은 오늘 오전부로 국가와 재단의 자산으로 완전히 귀속되었어.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비싼 샴페인, 너희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들, 그게 다 누구 돈인 줄 아니? 그건 이제 너희가 갚아야 할 빚이고 감옥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될 거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발등에 떨어지는 아들의 눈물. 한때는 저 눈물 한 방울에 가슴이 무너지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구역질이 나는구나. 너희가 나에게 먹였던 그 쓴 약보다 지금 너희가 뱉어내는 그 비굴한 변명이 훨씬 더 내 속을 메스껍게 만드는구나. 독약은 너희가 내게 준 그 보라색 알약 속에 있었던 게 아니란다. 독약은 바로 너희의 그 썩어빠진 심장 속에 내가 준 사랑을 탐욕으로 바꿔먹은 너희의 그 더러운 피 속에 흐르고 있었던 거야. 나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갑고 어두운 요양원 바닥에서 나는 비로소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을 가려내는 법을 배웠지. 경찰들이 너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이 순간, 나는 비로소 70년 동안 짊어지고 왔던 그 무거운 어머니라는 먼 개를 내려놓으려 한다. 너희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인간의 세상에서 추방되는 거란다. 잘 가거라,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며느리야. 너희가 꿈꾸던 그 화려한 미국행 비행기 대신 차갑고 딱딱한 감방 바닥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곳에서 너희가 나에게 주려 했던 그 지옥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수갑의 차가운 금소금이 거실의 정적을 깨뜨릴 때 저는 비로소 70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내 아들이 지르는 비명, 며느리가 바닥을 긁으며 내뱉는 저주 섞인 통곡 소리. 한때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었을 그 소리들이 이제는 마치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복판. 내가 가장 아끼던 그 낡은 안락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최 회장님이 말없이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찻잔을 내 손에 쥐어주더군요. 거칠고 투박한 내 손마디 위로 전해지는 찻잔의 온기. 아,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지요. 요양원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얼음장 같은 탐욕 속에서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인간의 온기 말입니다. 옥자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 이제는 그 미친 노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최 회장님의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거세게 대지를 때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얘야, 아들아.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기에 너 또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 믿었던 내 어리석음을 비웃었겠지. 하지만 내가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은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의 살을 먹고 자라는 새끼와 같아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부모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괴물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너희를 향했던 나의 맹목적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 너희의 양심을 마비시켰던 게야.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 일군 집이고 내 추억이 깃든 곳이지만 더 이상 이곳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재단에 기부된 이 공간은 이제 나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의 따뜻한 쉼터가 되겠지요.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유산이자 너희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속죄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인의 가장 큰 무기는 돈이라고. 하지만 아니더군요. 노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구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가려낼 수 있는 그 서늘한 이성 말입니다. 나는 비록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지옥 끝까지 다녀왔지만 그 덕분에 내 남은 생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얻었습니다. 찻잔 속의 찬물이 흔들리며 제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진 눈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래요. 나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먹였던 그 보라색 알약들은 내 몸을 마비시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웠으니까요. 나는 이제 그 사자의 발톱으로 내 남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얘야, 며느리야. 너희가 갇힌 그 차가운 감방 안에서 매일 밤 떠올리길 바란다. 너희가 버렸던 그 미친 할머니가 실은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쥐고 있었는지.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탐냈던 그 화려한 유산이 사실은 너희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정교한 덫이었음을 말이다. 이제 비가 그치려나 봅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군요. 나는 이제 최 회장님과 함께 이 문을 나설 것입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고 빈병을 모으지 않아도 되는, 오직 내 영혼의 부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귀한 선물이라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간직하느냐는 결국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선물을 내려놓고 나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으려 합니다. 잘 사거라, 나의 아픈 손가락들아. 너희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너희의 남은 생이 충분히 무겁고 고통스럽기를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빌어주마. 그것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사랑일 테니까.